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의 시황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께 보다 컴팩트하게 시황과 주요 소식,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공개,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생방송과 녹화 방송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비트코인 시황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코인 세계에서 가장 형님, 즉 시총이 가장 큰 코인이고, 이 비트코인이 시황, 즉 단기적인 추세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을 거래하시더라도 반드시 비트코인 시황은 챙기셔야 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라방을 통해서 또 녹화방송을 통해서 코인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봉은 4시간 봉이고요. 표시된 것은 2021년 초부터 현재 10월까지의 차트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방송 내용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고 지나가면, 저는 50% 정도 매수를 완료했고, 매수 타점은 이박스 두 번이었습니다. 매수를 완료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조정 없이 쭉 올랐죠. 아무래도 저는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상승장을 조금 더 확률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는 지양하고 최대한 매수 포지션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 기회를 탐색 중이었고요. 이번 단기 파동이 이 시점에서 끝났다면 분할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4구간을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30%, 이 부분에서 15%, 15%, 또 이 부분에서 40% 저희 시드를 투입해서 매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첫 번째 박스까지 왔을 때 이 첫 번째 박스에서 남은 시드의 30%를 성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금 더 단기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박스에 상단, 중단, 하단이 있을 때 중단 부분을 2번 두드리고 올라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내려오면 저는 여전히 기존의 계획대로 이 정해진 제가 계획한 시드만큼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번 정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어서 반등을 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도 세력이 매수를 한 시점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따라서 이 구간에서 샀고요. 그 이후에 단기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분할 매수 박스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특별히 표시해둔 이유는, 만약 하반기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이 박스 구간이 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한 번 더 반등을 한다든지 또는 한 3번 정도 반등을 한 다음에 비트는 가던 길을 쭉 큰 조정 없이 가줄 수 있겠다. 충분히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실제로 과거에 그랬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오면 만약 이 부분이 단기 저점이 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두 번째, 세 번째 박스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세 번째 박스 부분은 이 긴 중기 지지선과 이렇게 아래서부터 내려오는 중기 지지선이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곳이 저점이 되지 않고 추가로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그 전에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시점에 이 구간에 온다면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이 박스까지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의 구간, 즉 65,000불에서 58,500불 사이를 1차 매수 구간으로 잡고 2차는 53,500에서 52,500, 3차는 49,500에서 48,500,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은 42,500에서 4만 부근을 매수 시점으로 잡고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의 상승장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상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낮은 평단을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중에 사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조정 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예상이 틀려서 그 구간보다 내려가더라도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고,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추가적인 물타기나 또는 손절 후 더 아래에서 잡는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플랫폼 코인, 플랫폼 간 연결 코인 등 실제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또 앞으로 실제 수요가 늘어날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하였고요. 실제로 현재 코인 시장은 이러한 코인들이 상승하는 메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이러한 메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다음 장세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게 된다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업비트의 40%, 해외 거래소의 30%, 그리고 현금으로 30% 정도 시드를 분배해 놓고 있고요.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매수 타점이 되면 해당 시점에 비트코인과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추가 매수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과 함께 폴카닷, 트론, 체인링크라는 코인을 매수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폴카닷, 체인링크는 모두 40% 이상 수익 중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폴카닷, 솔라나, 루나, 코스모스, 아발란체라는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루나와 아발란체를 제외하면 모두 업비트에서도 살 수 있는 코인들이니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은 다른 여느 자발트들과 다르게 시총도 크고 플랫폼 코인 또 플랫폼 간 연결 코인으로서 실제 수요도 크며 앞으로도 이러한 실제 수요는 더 늘어날 만한 코인들입니다. 따라서 무슨 코인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인들을 사시면 상승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타 코인들 대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에 오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스크린샷을 찍은 시점인 낮에는 1.46% 상승한 상태였지만 현재 밤 12시경에는 7.4%로 오늘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수요적인 측면 외에도 차트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서 아주 유용한 패턴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추세 반전 패턴이고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타겟가는 컵의 몸통 부분의 높이만큼 넥라인부터 상승한다. 즉 이 가격을 타겟가로 가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패턴상의 타겟가는 전 고점, 즉 굉장히 중요한 저항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완성된다면 이 전고점 부근까지 추가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컵앤핸들 패턴이나 역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은 넥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이 시점에 패턴이 완성됩니다. 즉 지금은 매수하기에 조금 애매한 가격대고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갔다 조정받는 이 넥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 타겟가를 제대로 이해한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인링크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이는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이는 세 가지 메이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지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오스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올드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도지코인은 비록 최근에 시총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이 올드 메이저 코인들과 보통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올 메타에서 올드 메이저 코인의 장세가 펼쳐진다면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코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코인들은 현재 체인링크와 비슷하게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그 타겟가는 도지코인의 경우엔 이 높이만큼인 650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오스 같은 경우엔 이 높이만큼인 1,600원에서 1,700원 또는 11,000원대까지도 타겟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격대는 역시 과거에 주요 변곡점이 됐었던 가격대, 주요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조금 더 유효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마찬가지로 타겟가를 잡아보면 이 가격대인데요. 역시 주요 변곡점이 됐었던 가격이죠. 이러한 코인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올드메이저 장세를 예상해서 먼저 지금부터 조금씩 사놓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넥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러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메타가 온다 싶으면 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경해 나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해당 코인들을 매수하는 시점이 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조금 더 유의미했다고 생각되는 뉴스들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건데요. 출근하자마자 사라지는 김대리 코인하러 가는 거였군.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업비트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시에 일봉이 마감되고 또 새로운 일봉이 시작되는, 주식으로 치면 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또한 이쯤에 업비트를 켜서 시세를 확인하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원 수가 900만에 육박하는데 거의 1000만 명이죠. 그럼 국민의 거의 5분의 1 정도가 업비트를 깔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60%가 2030 세대이다 라는 거고요.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사이에 20대가 31%로 가장 많아졌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올라갔고, 또 저희 집도 사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학비도 돼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요즘 취업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20대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까 가장 거래가 활발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활발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라고 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시점에 가장 많이 거래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오후에 나왔던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 47조 원을 굴리는 우리나라의 교직원 공제회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내 연기금 중에선 처음 결정한 소식이고요. 암호화폐 관련 ETF가 해외에서 슬슬 출시되고 있으니 보수적 투자 방침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 우리나라의 운용사가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상장을 하면 교직원 공제가 이를 사들일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링크에서 보이는 얼마 전 영상에서 이 ETF 출시의 의미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골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짧은 영상이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19일에 뉴욕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프로쉐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1조 1,500억 원이라는 2004년 금 관련 ETF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도권에서 ETF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굉장히 많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제도권의 투자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